안녕하세요. 저는 윤리경영에 대해 설명해드릴 오윤리입니다. 오늘 함께 윤리경영 실천의 의미와 조직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리경영이 실천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단체 종류가 많아지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이러한 요구가 시민사회로부터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운영할 때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성을 입증하고 사업의 기대 효과와 성과가 확산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와 후원금 사용의 공익성을 입증한다면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감과 협력을 유도하여 단체가 지속가능한 운영과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윤리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통념까지 고려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를 조직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이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경영하는 것이 주요 개념입니다. 윤리경영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최고 리더의 윤리경영 추진 의지입니다. 최고 리더는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 의지를 갖고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서 구체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경영에 공감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윤리규범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윤리 철학과 이에 대한 직원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입니다. 단체에 맞는 윤리경영 문화와 강령의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윤리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철학이 지켜져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대표적인 기본 철학은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 철학입니다. 이러한 가치 지향 아래 장애인 복지의 실천 패러다임인 인권과 권익 옹호,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사회 참여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고 자립생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윤리경영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 사업의 목적 달성과 기대 효과가 확산되어 단체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게 되어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얻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윤리경영 실천은 장애인 단체 운영의 기본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경영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조직 내부 구성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윤리적인 판단과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 기준은 조직 내부와 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서 알아두어야 해요. 다음으로는 윤리경영 실천의 조직체계 수립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의 체계 수립 단계는 총 5단계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윤리경영 가치 이념을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이용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신의성실을 기본 가치 이념으로 인간 존중과 사회 정의의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조직 구성원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금지, 구성원의 인적 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준법과 사회공헌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고 사회적 환경을 장애 친화적 환경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 인사관리 규정 및 지침 마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의결사항이 지켜져야 합니다. 직원 인사관리 규정 및 지침 내용에는 복무 규정, 직원 교육 및 복지, 훈련, 각종 법적 의무사항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인적자원이 개발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위 내용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윤리경영의 재무회계 관리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에 관한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무는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로 예산과 회계를 합한 개념입니다.
예산은 미래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이며 회계 자료를 비교하는 근거입니다. 회계는 재정적인 역사를 보고하는 것으로 회계 자료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수입 지출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집행을 통제하여 예산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란 자금의 원천을 이루는 이해관계자에게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계 기록과 계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예산회계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장애인단체의 회계는 법인회계, 단체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운영재원은 대부분 정보보조금과 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증한 표준 연계 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체의 재무회계 관련 윤리경영 목적은 단체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에 있습니다. 명확성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공정성은 예결산 사용 및 처리 절차를 올바르게 하는 것, 투명성은 사용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히 공개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용장애인을 위한 윤리적 실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사회복지사는 이용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를 기반으로 하여 단체의 리더와 직원은 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하며 종사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윤리경영 실천의 의미와 조직 운영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왜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보며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